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크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말한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게라고 합니다.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다른 용어예요. 자, 그러면 무게 한번 정의해서 써볼까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무게라고 한다. 자, 이렇게 쓰셨죠? 자, 그 다음에 무게는요, 용수철 저울과 앉은 뱅이 저울을 사용하여 크기를 측정합니다. 자, 용수철 저울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끝에 고리가 달려서요, 물체를 여기다 매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용수철이 달려 있어요. 용수철이. 자, 그 다음에 앉은뱅이 저울은 우리 정육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저울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많이 봤지요? 그쵸? 자, 여기에 뭐 고기 올려가지고 이렇게 저울을 재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 앉은뱅이 저울 역시 안에 이렇게 용수철이 달려 있어요. 용수철을 이용한 저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의 단위는 뭘 쓰냐? 무게는 자, 중력의 크기라고 했죠. 중력은 힘이잖아요. 그렇죠? 힘의 단위로 뭘 쓴다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뉴턴 쓴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자, 뉴턴이라는 단위를 무게 역시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쓰자면요. 자, 너희들 몸무게가 얼마니? 하고 물으면 너희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40kg요, 40kg이요, 50kg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쵸? 자, 우리가 표현하는 이 40kg, 50kg는요, 자, 몸무게를 의미해요. 무게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그쵸? 자, 킬로그램은요, 질량의 단위입니다. 자, 무게의 단위가 아니라 질량의 단위예요. 근데 우리가 몸무게를 이야기할 때 왜 킬로그램을 붙일까요?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40kg F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중이라고 읽어요. 중. 자, 50kg 중, 이렇게 F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F를 생략하고 킬로그램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하지만 과학에서 무게의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려 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킬로그램 중 F를 붙여야 된다고요. 자, 그럼 질량의 단위로는 킬로그램과 그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40kg F를 40kg으로 이렇게 우리가 막 생략해서 쓰냐? 자, 그 이유는요. 지구에서는요. 1kg인 질량 1kg인 물체의 무게는요. 1kg F로 앞에 숫자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구분을 짓지 않고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 몸무게는 40kg 중이야 하고 이렇게 F자를 붙여야 한다라는 사실 명심해 두세요. 자, 그러면 질량이 뭐냐? 질량이라는 것은요. 자, 무게랑 좀 달라요. 무게는 위에서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커진다라고 했잖아요. 중력 값이. 자, 이렇게 중력, 무게는요.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질량은요, 물체의 고유한 양으로 장소에 관계없이 똑같은 값을 가집니다. 자, 내가 지구에 있으나 달에 있으나 나는 항상 똑같은 질량을 가집니다. 그래서 측정 기구는요, 우리가 뭘 사용하느냐? 양팔 저울과 저울 또는 윗접시 저울을 사용합니다. 지구상에서 물체를 측정합니다. 물체를 측정했더니 물체를 측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물체가 몇 킬로그램? 5kg이라는 추와 수평을 이룬다. 어디에서요? 지구에서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물체를 어디에? 달에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한다고 합시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추의 양은 얼마? 네, 똑같이 5kg. 네, 추가 있다면 수평을 이룹니다. 자, 이렇게 질량이라는 개념은요, 지구에 있든 달에 있든 목성에 있든 항상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이 물체의 경우에는 항상 지구에서도 5kg, 달에서도 5kg 질량이 같다라는 사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수평을 맞출 수 있는 뭔가 비교할 수 있게끔 제작되어 있는 기구를 사용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양팔 저울. 자, 윗접시 저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겼느냐? 윗접시 저울도 두 개가 있어요. 비교할 수 있게. 접시가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넣느냐? 여기에 물체를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추를 올려 놓고 수평을 맞춰요. 수평이 되는 순간 이 분동의 양이 이제 물체의 질량을 나타내겠죠. 그쵸? 자, 이렇게 질량을 측정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질량의 단위까지 다 살펴보셨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조금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 무게 단위로 N하고 킬로그램 중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둘 사이의 어떤 관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자, 1kg F는 9.8을 곱하면 돼요. 9.8 뉴턴이에요. 그래서 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6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구와 달에서의 어떤 질량 값을 이제 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게값, 지구와 달에서의 무게값을 이제 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구에서 무게값을 N으로 나타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자, N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자, 지구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의 경우에 무게는 1kg F잖아요. 근데 뉴턴으로 나타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9.8을 곱하면 됩니다. 1kg F는 9.8 뉴턴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지구에서의 무게값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달에서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무게값은 선생님이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달과 지구와 목성이 있을 때, 자, 중력은 어디에서 가장 크냐? 당연히 질량이 가장 큰 목성에서 중력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달이에요. 자, 이렇게 중력의 값이 물체의 질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구에서의 어떤 질량이 60kg이다 라고 한다면 달에서의 질량은 60kg 똑같습니다. 질량은 변함이 없어요. 자, 지구에서 중력의 값이 60N이라면 달에서 무게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무게값이 지구에서보다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쵸? 지구에서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쵸? 자, 지구에서 60N이에요. 달은 어떻게 되느냐? 달에서는 10N입니다. 자, 지구 중력의 6분의 1에 해당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달에서의 중력값은요, 지구에서의 중력값에다가 뭐를 해준다 얘들아? 네, 곱하기 6분의 1을 해주면 달의 중력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네모칸을 함께 지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멈춘 다음에 이 네모칸을 모두 채워보세요. 자, 이 네모칸을 다 채우셨나요? 자, 다 채우셨으면 이제 다시 영상을 재생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 자, 6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6번에 선생님이 질량은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6kg인 물체라면 달에서도 몇 kg이다 얘들아? 6kg이다.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달에서 15kg이다. 그러면 지구에서도 15kg이어야 합니다. 질량은 똑같습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같아요. 그쵸? 자, 근데 이제 무게를 한번 따져봐야겠어요. 지구에서 6kg인 물체의 경우에는 자, 무게값이 6kg 중이죠. 그쵸? 근데 뉴턴으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뭐를 곱해야 된다고요? 9.8을 곱해야 된다고요. 자, 9.8을 곱하면 얼마의 값이 나오나요? 네, 58.8 뉴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근데 달에서는 어때요? 지구의 6분의 1이라고 했어요. 중력값이, 무게값이. 그래서 어떻게 58.8 뉴턴 곱하기 얼마? 6분의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의 값이 나옵니까? 9.8 뉴턴이 나와요.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해볼게요. 지구에서 15kg이에요. 그럼 지구에서의 무게는 15kg 중이에요. 자, 근데 뉴턴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9.8을 곱하시면 됩니다. 9.8을 곱하면 147 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에서의 무게는
147 뉴턴 곱하기 6분의 1, 6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24.5 뉴턴이 나와요. 자, 이렇게 다들 나오셨나요? 네. 자, 그럼 밑에 줄, 세 번째 줄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29.4 뉴턴이 나왔어요. 달에서. 그러면 지구에서는 몇 뉴턴일까요? 지구는 달에 몇 배? 달에 6배죠. 6배. 그래서 6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29.4에다가 6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176.4 뉴턴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뭘로? 킬로그램 F로 나타내주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176.4에다가 뭐로? 9.8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킬로그램 F가 나와요. 자, 얼마가 나올까요? 네, 9.8로 나누면 18이 나옵니다. 자, 18kg 중이에요. 자, 근데 지구에서는 1kg이 1kg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8kg F만 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달에서의 질량은 얼마죠? 달에서도 똑같아요. 질량은 변함이 없으니까 18kg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구에서의 무게가 588N이래요. 그러면 달에서의 무게는 곱하기 6분의 1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98N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질량으로 가야 되겠죠. 자, 질량이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자, 588N을 한번 고쳐줄게요. 뭘로요? 킬로그램 F로 고쳐줄게요. 자, 킬로그램 F로 고쳐주려면 여기다가 뭐를 해줘야 되나요? 1kg F가 9.8N이라고 했으니까 588 나누기 9.8을 해주시면 킬로그램 중값이 나옵니다. 자, 킬로그램 중값은 얼마냐? 60이 나와요. 자, 따라서 여기 질량은 60kg이 되고요. 달에서의 질량도 60kg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자, 모두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물체의 양은 변하지 않더라. 뭐가? 측정 장소가 달라져도. 자, 한번 볼까요? 네, 측정 장소가 달라져도 지구랑 달 측정 장소가 달라져도 질량, 물체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쵸?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측정 장소에 따라 뭐가 달라지죠? 물체를 당기는 누가 달라지죠? 중력이 달라지죠. 중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 장소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네, 무게가 달라지더라. 자, 무게값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무게값이 58.8, 9.8, 147, 24.5, 176.4, 29.4, 588, 98. 무게가 지구와 달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질량 값이요. 어떻게 해요? 6, 15, 18, 60으로 커졌더니
무게값도 어떻게 된다 얘들아? 58.8, 147, 176.4, 588 어때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따라서 질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무게도 크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달의 중력은 지구의 약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달에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생길 수 있는 일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력값이 작으니까 물체의 무게가 가벼워지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중력이 작기 때문에 걷는 대신 뛰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뛰었을 때 지구에서보다 더 높이 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구는 나무에 매달린 사람을 얼마만큼의 힘으로 끌어당길까요? 지구가 사람을 당기는 힘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수철 저울에 1kg의 사과를 매달았을 때 우리는 지구가 사과를 9.8N의 힘으로 아래로 잡아당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아주 큰 용수철 저울에 매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울을 보니 588N의 힘으로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네요. 이것이 바로 몸무게입니다.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지구가 얼마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지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몸무게의 단위로 킬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나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틀린 표현입니다. 이제부터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과학에서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입니다. 양팔 저울에 추를 올려 평형을 이루게 하여 질량을 측정하죠. 하지만 무게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무게는 용수철 저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질량의 9.8배가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kg이 9.8N이 되는 것이죠. 60kg인 사람은 몸무게가 588N이 되네요. 우리는 왜 60kg이라고 쓰는 질량과 588N이라고 쓰는 무게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달로 떠나봅시다. (98N) 달에서는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걸까요? 달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은 지구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의 6분의 1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무게가 98N이 되는 이유죠. 그렇다면 달에서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몸무게가 98N으로 줄었으니까 60kg의 6분의 1인 10kg이 된 걸까요? 달에서도 지구에서처럼 60kg이네요. 지구에서의 질량과 똑같군요. 아하! 중력의 크기가 달라서 무게가 변하는 거군요. 이것이 바로 질량과 무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지구에 있던 달에 가던 안드로메다로 여행을 가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게가 변하는 것이죠.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중력,
이렇게 개념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형성평가가 나옵니다. 그쵸? 자, 이 형성평가 1, 2, 3, 4번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구글 설문지에 요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요거 문제까지 풀고 구글 설문지에 답까지 1, 2, 3, 4번 답까지 쓰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